네, 두 분 우리 종교계의 지혜로운 분 두 분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양희삼 목사님과 해무스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총선 밤새도록 혹시 보셨나요? 저는 개표 감시를 하면서 이제 우리 그 개표 감시원들이 보내주는 영상을 송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지금 하고 왔기 때문에 한 3시간 잤나? 많이 자셨네요. 네, 많이 잤습니다. 저는 30분도 못 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잤습니다. 예. 네, 아유,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사실 이 총선 날짜 때문에 제가 4월 10일이라는 날짜 때문에 제가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칼에 좀 관심이 있어요. 맞아요. 네. 칼. 나이프. 예. 칼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칼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는데 이 칼 중에 재미있는 칼이 벽사검이라고 해서 사악한 것을 베는 칼이 있습니다. 고대 때. 그거는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게 3인검이라고 해서 호랑이 날, 호랑이 월, 호랑이 일에 만드는 칼 3인검이라고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3인검과 또 하나가 있으면 용날, 용월, 용일에 만드는 삼진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이번 4월 10일 총선이 용띠해, 용띠 달에, 용띠 일에 치러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악함을 베는 상서로운 칼이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제가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민주당이 200석 이상 얻는 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칼이 만들어졌나 했는데 그 세상을 베는 칼이 잘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기대할 때 저는 국민의힘이 한 90석 하고 민주당이 한 200석 하고 범야권이 한 210석 할 줄 알았는데 좀 부족해서 세상을 베는 칼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저는 좀 사람들은 이번에 민주당이 범야권이 이겼다고 이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100석을 지킴으로써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언론의 승리 같아요. 언론의 승리다? 네. 언론의 승리고 딱 하면서도 야 이건 이겼는데 안 이긴 것 같은 느낌. 이겼는데 이기지 않은 것 같은 참 애매한 상황. 그리고 바뀔 게 있겠습니까? 아까 맨기로 계속 그런 상황으로 그냥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실제로 지난번 21대 총선도 민주당 180석, 국민의힘 103석 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한 108석, 9석 정도 되는 거 보면 크게 뭐 지난번 선거하고 지형이 달라진 것 자체는 결과 앞에 21대 국회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치 국면 내지는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겼다.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지난 의석수하고 비교할 때 오히려 3석인가 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민주당의 압승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그랬죠. 여당이 이제 야당인데도 이렇게 압승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좋은 결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선호의 강도, 증오의 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조금 싫어하느냐, 정말 싫어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님 말씀처럼 정말 싫어하는데 내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아쉬움 이런 게 이제 포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 하겠냐 하는 거죠. 윤석열이 과연 이 민의를 받아들이고 변할까? 저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아서.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으로 사는 건 참 피곤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80석보다 좀 더 강한 투쟁심과 열정을 가진 국회의원들이기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보시죠. 자, 대파, 이종섭 등 재미있는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우리 스님 보시기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 위기라고 한다면 이종섭 대사의 호주 발령 그리고 귀환 사태까지 이어지는 드라마틱한 순간
근데 그 뒤에 시민사회 수석에 MBC 니들 잘 들어가 겹쳐 있었던 그 주간인데 거기에서 아마 큰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다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실 그게 둘 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 두 가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백석 지켰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예,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있다는 것을 저는 오히려 보여준 거 아니냐. 아니 영부인 리스크에 그렇죠. 런종섭에 MBC 까지 해가지고 그 악재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백석을 지킴으로써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또 악은 그 거부권을 다시 거부당하는 이런 완전히 식물 정부로 전락하지 않고 현 상황을 나름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선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 대표의 뭐 부산이 디비졌다 했는데 네.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도로 뒤집어졌어. 아, 예. 그리고 더 줄어버렸잖아요, 의석이. 네네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선거라는 게 정말 여간해서 잘 바뀌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구도라고 하는 것.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도라고 하는데 구도가 참 바뀌지 않는구나. 뭐, 우리처럼 조금 이렇게 나라의 상황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정말 한심만 나오잖아요. 한숨만 나오고 지금 한심하고 정말 답답하고 돌아버리고 오늘의 할 욕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이게 지금 유행어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나라가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을 살려주고 싶은 건지 진짜 그런 물음이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네. 두 분도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하시는데 네. 정치적인 사람의 마음을 사상, 철학, 이데올로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네.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해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강남, 뭐 분당, 제가 이제 몇 년 전까지 분당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강남은 그렇다 치는데 분당에서도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뭐 출구조사도 그렇고 다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야당이 전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다. 잘 안 바뀐다. 예. 목사님 그 이번에 이제 당선인이나 낙선인들 네. 중에 그래도 가장 관심 깊게 보셨던 분 있으시면 네. 저는 그 남영희 후보였는데 지난 총선에서 173표인가로 가장 근소한 차로 패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잘 되면 좋겠다. 또 잘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지금 오늘 이번에도 좀 몇백 표 차로 졌어요. 그런데 네. 그 뭐 또 투표함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들어보니까 뭐 관외 함의 1번부터 3번 함이 사라졌다. 뭐 어디로 갔다. 막 그래서 후보도 나와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사라진 건 아니고 뭐 그 재검표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후보가 지금 이제 승복을 한 것 같아요. 예. 참 안 되는 사람은 참 안 되는구나 정치라고 하는 게. 저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남영희 후보하고 저하고 거의 브라더입니다. 네. 절친한 예.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참 좋은 분인데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예. 어떻게 저도 위로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저도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예. 저 우리 해문스님은 예. 누구 고르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그 안귀령 후보에 네. 네. 주목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는데 낙선한 것에 대해서 저 주목하게 됐는데 이 안귀령 후보는 그 도봉 지역에 출마하셨는데 거기는 원래 김근태의 그렇죠. 지역구였고 또 그 김근태 의원의 뒤를 이어받아서 인재근 의원이 굉장히 다선 의원으로 또 있어서 굉장히 그 민주당에 텃밭이고 안정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했어도 뭐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간에 몇 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선거운동 전에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았다든지 혹은 뭐 차은우 발언으로 소라가 있었는지 뭐 옆에 지역구에 가서 옆에 선거운동을 정보당에 했다든지. 가서, 예. 근데 그거는 사실 코믹 사건이고 해프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러니까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떨어졌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해요. 상대편 김재섭이란 분이 뭐 지역의 발판을 다져왔다고 하지만 그렇게 명사라든지 그렇게 셀럽도 아니신 분인데 안기령 의원의 낙선은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안기령 후보의 낙선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이분이 보니까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 이를테면은 막말 파문이라든지 뭐 이대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올 때 이 안기령 후보께서 이대 나온 모양인데 왜 민주당 이대생은 왜 아무 발언이 없냐라는 그 젊은 여성이고 해가지고 그런 하중이 걸리면서 아깝게 석패하지 않았나 좀 아쉬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소위 돌풍 속에서 180석 가까이 지금 전국에서 승세를 보였는데 정작 텃밭이었던 도봉에서 안기령 후보의 낙선 소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이 그럼 민주당에서 그 리스크 관리 좀 더 잘했다면 200석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여서 세상을 한번 진짜 바꿀 수 있었는데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안기령 후보가처럼 접전 지역에서 실패한 그런 케이스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많이 당선되는데 본인만 그 그렇죠. 중간에 틈새 하나 톡 떨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더 자기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뭐 외부적인 요인 이대생이라는 그것이 다른 의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정치 신인인 이 그렇죠. 안기령 후보에게는 그 이대생인데 왜 아무 말을 하지 않느냐라는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아마 좀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뭐 영입이나 전략 공천에 대해서 늘 비판적인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입해서 이렇게 전략 공천을 준다면은 베테랑 이 실무자를 옆에 붙여가지고 그렇죠. 위기 관리라든가 이 전략적 포지셔닝 이런 것들을 좀 옆에서 해줬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좀 아쉬움이 남네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민주당은 영입해도 던져놓는다면서요. 그냥 던져버립니다. 알아서 하라고 뭐 이렇게 아무도 없다고. 공천 줬으면 됐지 뭐. 네. 야, 그런 것도 좀 아쉽고 또 제가 이제 이번에 개표 관리 개표 감시 관련해 가지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정말 너무 비협조적입니다. 민주당은 그런 면에서 뭐 거대 야당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바뀌어야 됩니다. 하다 안 돼가지고 소나무당하고 했어요 저는.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타당에도 이제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뭐 다른 당의 당선자 중에 저는 뭐 당선자라기보다도 뭐 제가 목사에서 그런지 안 된 분들이 너무 이렇게 안쓰럽고 뭐 소나무당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송영길 대표.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그 송영길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고 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준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거의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름이 아닌데 지역구를 물려주고 또 나와서 이제 검찰 개혁하겠다고 하고 싸우고 실은 제가 듣기로는 박정훈 대령이 송영길 대표에게 연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구속되시기 전에. 그래서 뭔가 아마 믿을만한 분이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찌 보면 정치인으로서 자기 소신과 또 투명한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뜻 굽히지 않고 했는데 구속이 된 상태에서 물론 뭐 너무 늦게 창당을 한 이유도 있지만 참 정치라고 하는 게 참 너무 매정하다, 매몰차다. 그래서 정치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너무 아쉽습니다. 스님은 또 한 분 꼽는다면요? 저는 그 뭐 한 분으로 하면 나경원이고 여러분 꼽아도 됩니다. 유삼영 총경과 이지은이라는 두 후보 낙선했습니다. 또 두 분 다 이제 전략 공천 받은 분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게 해가지고 경찰을 이제 통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용기 있게 반발해가지고 유삼영 총경하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그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이지훈 후보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가서 그 경찰을 지키는, 예? 검찰의 하수,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로부터 독립하는 이 문제를 대표하는 인물이 유상현과 이지은이라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런 부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의원 지역구인 동작에 그 6번인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격려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떨어졌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떨어졌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민의가 국민들이 검찰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검경 문제 사실 관심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냥 정권 심판론, 진영의 논리 때문에 정작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경찰의 독립성 유지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윤석열 정부 심판론 혹은 정부를 지켜야 된다는 이 진영의 논리 때문에 나경원이라는 후보를 선택하고 정작 앞으로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내야 될 이 두 분이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총선이라는 것이 꼭 진영의 논리로 되는 것을 넘어서 그 또 국가의 미래를 그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개혁적인 인물들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면이 반영되지 못하고 막상 이 민주당의 돌풍 속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었던 이 부분에 국민들이 사실 관심이 없었다는 걸 좀 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도 사실은 검찰 개혁과 상관없이 정권 심판론으로 돌풍을 일으킨 것이지, 이 경찰의 문제를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실 검찰의 문제 그렇게 앞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의아한 생각이 들 만큼 좀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국 이슈와 달리 또 지역구 이슈의 특성 이런 게 또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 이게 참 선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뭐 이준석 이제 의원이 됐네요. 마 3중에서 이제 기어이 초선으로도 됐는데,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를 다 찾아갔답니다. 아, 열심히 했구나. 예, 있는 아파트 다 찾아가가지고 필요한 거 뭔지 다 들어주고, 그래서 대이변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택도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의 어떤 필요 뭐 이런 게 좀, 에휴, 네, 정치가 어렵네요, 정말. 목사님, 그 이준석 대표는 뭐 밉기도 하지만은 네. 또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좋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심도 조금은 있죠.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준석 같은 정치를 제일 싫어하는데. 아, 제일 싫어합니까? 네. 왜냐하면 이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가 아닌 걸 정치로 포장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라치기를. 갈라치기 한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정치가 갈라치기라고 좀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 성숙하고 발전하려면 정책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지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갈라치기라서 지금 20, 30대 남성들과 여성들을 갈라치기를 해서 얻은 그 인기가 없고, 지금 뭐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정말 나쁜 정치인이다. 그 나라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다. 물론 아주 나쁜 기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얼마나 뭐 좋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정말 좋게 안 보입니다. 네. 뭐 한자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꾼. 네, 꾼. 네, 네, 맞습니다. 꾼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스님 나오셨으니까 네. 꼭 여쭤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군지 알고 계시죠? 아, 그래 누가? 김건희 씨는 네. 지금 네. 투표를 한 건지 안 한 아, 건지. 뭐 보도에 가면 사전 투표했다고 하는데, 네네. 예, 뭐 그거는 뭐 했다고 하니까 뭐 했겠죠. 예. 사진도 나오긴 했던데요. 아, 4월 5일.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 앞에 찍은 사진 아니었나요? 언제 찍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이번 총선 결과 어제 유심히 지켜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안을 대해서 판단할 때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번 총선 승에서 가장 큰 승리자라고, 가장 냉정한 맞아요. 사람. 가장 냉정하고 승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승리자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습을 감춤으로써 네. 그 본인의 리스크를 최소화했고, 또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또 몸을 자중함으로써 그 공천 갈등 마무리하고 특검법도 피했고, 그리고 자기가 뒤에서 어떻게 조력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일정 부분 개입해서 굉장히 극도의 자제력을 보여주고 정무 감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슈라든지 논란을 만들지 않아서 어쨌든 간에 최소석인 100석을 지켜냄으로써 본인이 다시 특검이 제기돼서 특검에 의해서 나가지 않게 되었고, 그렇네요. 또 나머지 네. 것들도 다 아쉽지만 그래도 무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저 총선 최대의 승리자는 김건희 여사라고 바뀐 게 생각합니다. 없다니까요. 네. 야, 숨어 있는 승리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승리자죠. 네. 그러면은 이 김건희 씨의 향후 거취가 네. 다시 또 뭐 공개 행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매우 높죠. 왜냐하면 매우 이제 높다. 다음번까지 아니, 선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제 선거도 없고 당연하다. 선거도 없고 이제 심판 본인 받을 하시고 일도 없고. 심판 받을 일도 그럼요. 없고 3년 하시고 싶은 남았잖아요. 말씀 마음껏 하시고 네. 다시 네. K 한류를 세계에 알리시겠다고 네. 전 세계를 나가도 뭐 이제 선거도 없고 누가 뭐 말하고 하면 뭐 그냥 국회에서 떠들면 되는 거고. K 영부인을 전 세계에 알리자. 네.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네. 3년이나 남았어요. 우리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의 진정한 승리자는 당연코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승리자는 맞는데 조국 혁신당의 돌풍에 가리워진 맞아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전국 운영하면서 이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놓고 수많은 갈등이 있을 거기 때문에 뱃속이 후련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이번 총선에서 108석, 109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셔도 되는 날이 왔기 때문에 예,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축하합니다. 예, 드리게 네,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씁쓸하지만 제가 우리 그 스님으로부터 제가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민심을 보고 변화할까요? 뭐 택도 없다는 얘기 같고요. 택도 없는 것 같고요. 네. 바뀔 사람이었으면 진직. 제가 저희 장모님으로부터 배운 명언이 있습니다. 큰 가르침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무슨 조언을 하려고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 목사, 바뀔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바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바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안 했죠. 안 바뀔 겁니다.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있잖아요. 네. 검사로서.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본인을 규정하는, 정의하는 가장 맞는 말,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하늘이 낸 사람이다. 하늘이 낸 사람이니까 지금 이렇게 딱 됐잖아요. 견뎌낼 수 있는 의석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총선 이후에 국면 전환을 시도하실 거라고 봅니다. 국면전을 시도한다. 예, 네. 대표적인 국면 전환이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번 총선의 의료 문제를 개혁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의사들과의 갈등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총선 끝났기 때문에 대대적인 의료개혁에 돌입할 거고. 그럼 또 의사들을 압박하고 밀어붙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앞에 거를 복기해 보면요. 네. 윤석열 정부가 간호사법에 대해서 국회 통과한 걸 거부권을 행사해서 의사들의 권익을 지켜줬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당연히 이제 다시 여소야대가 됐으니까 민주당에서 간호사법을 다시 본회의 상정해서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그때 거부권 행사를 안 하게 되면 의사들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기 때문에 간호사법 통과와 의료계 증원 문제를 놓고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대통령이 그 의료계와 아마 저는 협상을 시도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전략인데요. 민주당에서 간호사법을 다시 살짝 고쳐서 다시 올려야 되겠네요. 아니 당연히 올려야죠. 지난번에 간호사법 본회의 통과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그게 안 됐거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네. 간호사법이라든가 뭐 물리치료사들이 내는 뭐 네. 의료 관련 법안들이 사실은 의사의 이익과 충돌하죠. 충돌하거든요. 네. 그 법을 다시 올리면은 윤석열은 어떻게 할까? 이거 궁금한데요, 네. 진짜. 그래서 저는 그 문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해가지고 전국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네. 나의 갈 길을 간다 해가지고 국면 전환을 시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럴 머리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머리는 없지만 입은 뚝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는 상수로서 네. 야당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네. 스님 말씀하신 네. 부분은. 네네. 네. 자, 그리고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장관은 네. 어떻게 행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이제는 저는 2판 4판 같아요. 2판 4판이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언론에서는 또 많은 어떤 분들은 뭐 거국 내각을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그럴 뿐 같지는 않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다 지금 이제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국 대표야 진짜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저는 법원에서도 판사들도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눈치를 볼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선거 기간에도 재판받았습니다. 김건희 재판은 뒤로 미루더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제가 교계의 기독교 개신교 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가 정말 미친 인간처럼 싸웠습니다. 한때는. 교계에서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요. 저희 교인들 데리고 앞에 가서 교회 앞에서 시위하고 뭐 성추행한 목사가 버젓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다른 교회 세워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교회, 또 김건희처럼 논문 조작하고 뭐 이런 교회, 강남에 큰 교회 있습니다. 가가지고 저희 예배를 안 드리고 저희는 오후에 예배 드리겠다. 오전에 우리는 가서 시위하자 하고 그런 걸 그렇게까지 해봤어요. 물론 변한 건 없습니다만은 제가 한 7년, 8년 가까이를 그렇게 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누구도 저한테 협박을 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저 인간은 건드리면 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저를 모르겠습니까? 자기 물러나라고 시위하고 주도하고 있는 인간인데 교인들 뭐 우리 방송 들었던 분들 한 100여 명씩 가가지고 시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보건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세게 나가면 쉽게 못 건드린다. 예, 이게 어떤 세상의 이치 같은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거대 야당이어서 몸집이 커서 좀 비둔해질 수도 있지만 이제는 세게 나가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스님은 어떻게? 저는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가지고 오는 명암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이재명을 위한 역시 변명이라고 할까? 비례대표 더불어민주연합이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 많은데 조국 혁신당의 돌풍으로 그 뒷번호에 그 국회에 꼭 들어가셔야 됐을 분들이 비례대표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좀 저는 안타까웠는데요. 이번에 그 아무리 법여권이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180석을 넘어야 패스트트랙도 태우고 여러 가지 법안 처리에 원활한 면이 있는데 이 180석을 넘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의 도움이 이재명 대표에게 꼭 필요하게 됐어요. 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 없어도 되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 혁신당의 도움을 얻어야 패스트트랙부터 시작해서 원활한 그 법안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조국 혁신당의 목소리가 더 커져서 아마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 협력해야 될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180석을 민주당이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심기가 오히려 좀 불편하고 힘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지혜로운 말씀 우리 정치권에서 꼭 경청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으로 당선된 전재수 의원의 당선 소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꼭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시니컬한지 모르겠지만 무슨 재주로요? 무슨 재주로요?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방법을 찾아야죠. 국민의힘 의원들 한 10명을 맞습니다. 꼬시든지. 네.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것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진짜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 맞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네. 예, 오늘 그 뉴스인사 프라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그 종교 지도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